(300초) 안의 시장 핵심 이슈 살펴보는 박민영의 300입니다.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어제 시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종목도 코스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환율이었던 것 같아요. 자, 어제 환율이 올해 첫 번째 거래 외환시장 개장과 동시에 3년 2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내려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어제 9원 이상 밀려났죠. 1,060원대를 겨우 지키면서 1,061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010년도 10월 30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된 건데요. 이렇게 환율이 떨어진 것, 원화 가치가 올라간 것은 비단 어제 하루 만의 일이 아니었죠. 1년 동안 지난해 내내 이러한 움직임이 이어졌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해 한 해 동안 원달러 환율이 11% 정도 내려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다라는 것은 원화 가치가 올라갔다라는 게 되겠죠. 원화 가치는 2017년 동안 12% 정도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환율은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었네요.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이 소식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죠. 원화 가치 왜 올라가는 것인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약세 기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달러 약세에 의해서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경상수지 흑자로 성장률이 개선되고 있는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9월 이후 위안화 가치가 가장 높게 최근에 고시됐다라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아시아 통화에 영향을 미치는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원화 가치도 함께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남북의 대화 가능성 이야기가 나왔었죠. 우리 측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빠른 화답을 보이기도 했고요. 이 때문에 대북 리스크가 낮아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보다 위험자산인 원화 쪽에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아마 1,050원대까지 충분히 원달러 환율이 내려갈 것이다. 원화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쪽에 의견이 몰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각 산업별로는 또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 이야기 이어보도록 하죠. 무역협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원화가 강세를 띈다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한다면 어떤 섹터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인가. 첫 번째로는 자동차 쪽이 포함되어 있는 운수 장비가 꼽혔고요. 그 뒤에 전기전자, 기계장비, 섬유 가죽 등이 언급을 됐습니다. 50%가 넘는 이 높은 수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전기전자나 자동차 쪽이 되겠죠. 이들은 적은 수입 원자재 투입 비중과 원화 강세 시 수익이 악화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어제 이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이러한 영향을 받은 걸까요? 자동차주 움직임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주는 동반 하락으로 이 거래를 마쳤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본과 제품 경합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고 엔저 심화 움직임이 결국 수익 구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어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글로벌 판매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환율의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현대차, 기아차 등의 자동차 3인방 주가는 좋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원화가 이 강세를 띄었는데 어제 이 수혜 기대감 주가가 올라갔던 섹터도 있었죠. 바로 항공주입니다. 외화 부채가 감소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 항공기 연료 결제 시 대금이 하락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이 때문에 항공주는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왔고요. 어제 동반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한항공 6% 이상 상승이었고요.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역시나 함께 동반해서 올라간 채 거래를 마쳤네요. 자, 그럼 원화 강세 시 좋아질 것이다라는 섹터 무역협회에서는 어디를 꼽았을까요? 석유화학 쪽, 철강 쪽을 언급했고요. 음식료 등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석유화학 섹터에서 관심도가 좀 높았던 어제의 종목을 하나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보시죠. 석유화학 섹터 어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던 게 바로 코스모 화학입니다. 어제 13% 급등인데요. 지난해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올랐는데 정말 지치지도 않고 주가가 또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11월에 황산 코발트 플랜트를 가동을 했죠. 이 황산 코발트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와 더불어서 코스모 신소재의 공격적인 증설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관련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높아진 건데요. 코스모화학 상승이 어제뿐만이 아니었죠.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1년 내내 주가가 상승을 했던 지난
지난해였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는지 한번 보실까요? 넘겨보죠. 자, 코스모화학은 지난해 548%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참 많이 올랐는데 그중에서도 돋보였죠. 중국의 신에너지 정책이 또다시 하나 추가가 됐는데요.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차를 살 때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라면서 전기차 산업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기대감이 더 있을 것이다라고 시장에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최근 리포터를 보면 이 키움증권에서는 코스모화학 목표가 31,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 또한 가격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면 그간의 상승이 얼마나 가팔랐는지 알 수가 있겠죠. 전기차 관련 이야기 다음번 300시간을 통해서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영의 300이었습니다.